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살펴보는 증시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쭉 출회되면서 개인만이 받쳐주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전망을 통해서 시장 대응 틀을 잡아보시죠. 자, 증권부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일정들 많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대로 이제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경기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제롬 파월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과연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주 후반에는 이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연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또 스탠스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다시 부각된 문제, 이 자본이득세라든지 이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외 증시의 불안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와 맞물려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의회 합동 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진단부터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3,200포인트 종가를 기록하고 나서 좀 바로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다음 주 증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3,100에서 3,200포인트 사이의 매물벽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 매물벽을 소화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다음 주 증시의 국내 증시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국내 증시 상황 보면서 1월 말에 그때 3,200선 찍고 올라가면서 4일 연속 떨어져서 3,000선이 붕괴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 가지신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을 건데요.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는 게 이제 증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적지 않았고요.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둘러싼 우려감도 이제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대했던 연준마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제 시장이 크게 밀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상황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조금 일단락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 이와 맞물려서 미국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 즉 현재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3,200을 뚫고 안착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또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또 있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1월 말 당시 PER로 봤을 때 14.4배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13.2배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좀 방향성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일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일정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27일에서 28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아직 괜찮다, 완화적인 스탠스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FOMC는 좀 다를까요? 이번 FOMC도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기존의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 그대로 이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연준의 그 방침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 그 성장세가 과연 나올 거냐, 전망만 하지 말고 지표로 봐서 확인되고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뭐 FOMC도 크게 뭐 방향이 스탠스가 달라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언제 또다시 시장 금리가 팍 튈지 모른다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뭐 기저 효과가 끝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지금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 금리가 언제 또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이 고소득
층에 대한 자본이득세 인상 문제 등 이런 것들 이제 미국발 증세 문제가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이익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신흥국이나 아직 백신 접종이 덜 된 국가들은 좀 많이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참 우려되는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 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글로벌 성장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될 경우 환율에 대해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이 회피 심리도 또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앞서 자본 이득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39.6%, 거의 40%까지 이걸 인상하겠다, 2배 가까운 수준인데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증시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본 이득세가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자본이득세 20% 39.6%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이제 구체화되면서 미국 증시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장 개장하자마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증세하는데 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지가 참 첫 번째로 의문이 들고요. 네. 미국이 지금 증세 문제를 꺼냈지만 이거는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고 의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세율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 또 적용이 된다. 내후년부터 언제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지금 뚜렷한 성장 모멘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조그만 악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단 법인세에서 시장이 한번 겁을 먹었고 이번에 이제 자본이득세 거의 40%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이 수치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39.6%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까 의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얼마든지 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조금 이따 또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가족 계획 같은 그런 이제 뭐 가족 부양책 같은 이제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또 내놔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 파트너 상대인 이제 이 공화당과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인세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에 대해서 세율 조정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 법인세율을 이 세율을 증세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기업 이익이 어떻게 이제 이 부담스럽지 않게 반영하느냐. 요게 이제 기업 실적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 이제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경기 상황 짚어볼 텐데 일단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 기대를 더 높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지표였는데 그 이후 행보를 보면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보고 이렇게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 부추겼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외 증시의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리 문제, 그리고 하나는 성장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시장 금리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일단락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이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올까 하는 게 이제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소비 회복,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 심리, 소비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제 전반적인 성장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표적인 지수가 미국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픽에서도 보듯이요. 들쭉다쭉합니다. 들쭉다쭉. 그러네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지난 3월에는 거의 이제 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9.8%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 지표를 감안해 보시면 2월 달, 1월 달에 5.3% 올라왔는데 그 전에 연말에 그 1인당 400달러씩 600달러씩 지급해 주는 이제 이 재정 부양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재정 부양책이 없으니까 소매 판매가 줄었고 또 그리고 3월 달에 바이든이 1조 9천 달러인가요? 네. 1조 9천억 달러 이제 또 재정 부양책 하면서 1인당 1,400달러씩 줬잖아요. 주니까 이제 현금 지원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9.8% 저렇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4월 달에는 없어요, 지금. 4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그
그 성장에 재정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구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재정 부양책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직도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준의 기존 그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다 왔으니까 조금 일부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가 또 중요한 만큼 국내로 돌아와서 또 짚어보자면 일단 최고치 이후에 빠지는 시장을 두고 고점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이제 다음 달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예, 내달 3일이죠. 5월 3일 날 공매도 이제 부분 재개가 되는데요. 아직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시장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이 공매도 사정권에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 보시면 저 CG 그래프 한번 보시면 대형주 공매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주는 상승폭이 크지 못했습니다. 지수 네.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과하다. 이 공매도 나올 물량이 전체 시장의 뭐 5% 정도, 6% 정도 되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존에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이제 집중 타깃을 했던 그런 네네. 부분들이거든요. 바이오주나 그다음에 그간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방향성을 찾는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일정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